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연세아병원 정형외과 강호 원장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다시 강의하게 돼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 강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비욘디 채널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달리기와 무릎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한강에 가면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혼자서 달리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그림처럼 여러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그 러닝 크루 활동으로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을 한강에서도 쉽게 볼 수 있고, 기사들을 통해서도 달리기가 많이 유행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을 접할 수 있는데요. 달리기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운동이에요. 일단은 특별한 기구 없이도 몸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쉬운 장점이 있고요. 심폐기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심폐기능이 향상되면서 심혈관 질환에도 예방이 되고 고혈압의 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장점이 있고, 근력도 강화시켜 주고 골밀도를 유지시켜 주는 데도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또한 이렇게 에너지 소모가 많은 운동이기 때문에 체중이 줄면서 체지방도 감소하고 대사 질환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돼서 스트레스도 감소시켜주고 인지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우울감도 감소시켜주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달리기를 하시다 보면 이제 안 하던 달리기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무릎에 통증이 흔하게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달리기가 유행을 하게 되면서 달리면서 무릎이 아프다고 진료실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달리기 하고 나서 무릎이 아파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달리기 많이 해서 무릎이 망가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달리기를 해도 무릎이 괜찮은가요? 라는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논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은 이거는 이제 2017년에 메타 분석을 통해서 이제 발표된 논문이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달리기가 무릎 관절을 유발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고 했고요. 오히려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위험이 감소하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논문을 토대로 볼 때는 달리기 자체가 관절염의 원인이 된다는 근거는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고, 다른 논문을 통해서 또 살펴보면 이 논문도 마찬가지로 메타 분석을 통해 발표한 연구였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취미로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하고 달리기를 안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엘리트 선수가 이제 달리기를 하는 경우에 관절염이 발생하는 유병률을 좀 비교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달리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나 달리기를 전문적으로 운동선수로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취미로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관절염의 발생 확률이 낮은 것으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여러 논문들을 토대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단순히 달리기를 하면은 무릎 연골이 닳고 손상이 된다라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고, 현재까지 연구로 이제 살펴보면 건강 목적의 취미로 하는 달리기는 무릎 관절염의 위험이 증가되는 근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부터 너무 고강도의 달리기를 하거나 아니면 무릎에 기존에 뭐 손상이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무릎이 망가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릎은 우리 몸에 이제 적절한 자극에 적응을 하는 생체 조직이기 때문에 한 번에 과도한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에 맞는 강도의 달리기를 이제 서서히 증가시키면서 하신다면은 무릎이 망가지지 않고 달리기를 오랫동안 즐기실 수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관절이 망가지는 거는 달리기 자체가 아니고 너무 많이 달리거나 근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달리거나 잘못된 자세, 뭐 비만 등이 있는 상태에서 안 좋은 환경에서 달리는 것이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달리기를 했을 때 무릎 통증이 발생하는 부위별로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달리고 나서 무릎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에 가장 흔한 부위가 무릎 앞쪽의 통증이에요. 무릎 앞쪽의 통증이 가장 흔하게 발생을 하는데, 앞쪽의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슬개 대퇴 통증 증후군, 뭐 슬개 건력, 지방 패드 충돌 증후군 등이 있는데요. 슬개 대퇴 통증 증후군은 슬개골은 무릎 앞쪽에 있는 뼈예요. 무릎 앞쪽에 있는 뼈고 대퇴골 여기 원위 대퇴골하고 대퇴골의 먼 쪽하고 이제 마찰이 일어나면서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달리기를 하게 되면 무릎을 굽혔다 폈다 그 체중이 반복적으로 실리기 때문에 이 앞쪽에 마찰과 부하가 늘어나면서 질환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슬개건이라는 거는 이제 슬개골 아래쪽에 있는 힘줄이에요. 무릎을 펴주는 대퇴사두건 힘줄이 이어지는 그러한 힘줄인데 이것도 이제 과도한 달리기를 통해서 과사용에 의한 염증,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고요. 지방 패드라고 하는 거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슬개골 아래쪽에 지방 패드가 지방체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반복적인 마찰이나 부하에 의해서 염증, 통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무릎 앞쪽이 아플 때 나타나는 특징은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체중이 실린 동작을 할 때 더 아파지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아래 그림을 보시면 0도, 뭐 30도, 60도, 90도 이렇게 숫자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릎이 굽혀진 각도에 따른 슬개골과 대퇴골의 마찰 면을 표시를 한 그림이거든요. 0도라고 표시된 거는 무릎이 다 펴져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데 무릎이 다 펴져 있을 때는 슬개골하고 그 대퇴골에 마찰이 없어요. 마찰이 없기 때문에 무릎의 앞쪽에 부하를 이제 요구하지 않는 상태가 되겠고 30도 정도, 2~30도 굴곡에서부터 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60도, 90도로 갈수록 이제 마찰 범위가 더 넓어지고 압력이 더 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체중을 실을 때 무릎 앞쪽의 통증이 더 악화되는 그 특징이 있는데 계단을 내려간다든지 쪼그려 앉는 동작이라든지 아니면 앉았다 일어나는 이런 동작들에서 통증이 악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릎 앞쪽에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써서 그런 거예요. 내가 쓸 수 있는 로딩을 넘어갔을 때 이제 염증,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서서히 늘리거나 근력과 근지구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달릴 때는 통증이 많이 발생을 안 하시는데 처음부터 무리한 달리기를 이제 반복해서 시행하시는 경우에는 통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근육이 약하거나 균형이 안 맞는 경우에도 무릎 앞쪽에 통증이 흔하게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대퇴사두근은 무릎 앞쪽에 있는 근육인데 이 근육이 약해져 있을 때는 많이 안 달려도 적은 거리만 달렸을 때도 통증, 염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엉덩이 근육도 굉장히 중요한데 엉덩이 근육이 약해져 있는 경우에도 무릎 앞쪽에 통증이 흔하게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체중을 이제 디뎌야 되는데 달릴 때마다 체중이 반복적으로 부하가 되게 되는데 엉덩이에서 받아줘야 되는 그 부분이 있고 무릎, 발목, 발 이렇게 이어져야 적절하게 분배가 되어야 되는데 엉덩이가 약하게 되면 그만큼을 무릎이나 다른 부위에서 더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엉덩이 근육이 약한 경우에도 무릎 앞쪽에 통증이 흔하게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햄스트링이나 종아리 근육은 앞쪽에 이제 반대쪽에 뒤쪽에 있는 근육인데 여기가 이제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균형이 잘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단축이 되어 있거나 굳어 있는 경우에는 앞쪽에 더 적절한 로딩이 더 많이 실리게 되면서 염증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보폭이 너무 큰 자세로 달리는 거는 무릎 앞쪽의 통증을 쉽게 유발할 수가 있는데 보폭이 크면 속도를 좀 더 빨리 달리는 데는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한 번 한 번 디딜 때마다 이제 무릎 앞쪽에 실리는 로딩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염증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잘못된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무릎 앞쪽 통증이 있을 때 치료의 핵심은 부하를 조절을 하면서 운동 치료를 병행을 하는 게 치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초기 치료는 휴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통증을 유발하는 활동을 다 줄여주시고 계단이나 달리기 같은 거는 제한을 하시면서 필요시에는 소염 진통제를 좀 먹으면서 휴식을 충분히 취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은 이제 재활과 이제 자세 교정을 시행을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데 재활 치료는 대퇴사두근이 약하면 쉽게 통증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을 하면서 고관절 강화 운동을 시행해 주시고 햄스트링 종아리 스트레칭을 꾸준히 시행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폭이 너무 큰 자세로 반복적으로 달리면 앞쪽에 통증과 염증이 유발이 되기 때문에 단거리 달리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면 작은 보폭으로 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무릎 앞쪽이 아플 때는 뭐 주사라든지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지금부터는 이제 무릎 앞쪽이 아플 때 도움이 되는 운동들을 몇 가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어, 벽에 기대서 하는 월 스쿼트는 무릎 앞쪽에 로딩을 좀 줄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릎이 앞쪽이 아프실 때는 이렇게 벽에 기대서 하는 스쿼트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하프 스쿼트라고 하는 거는 무릎이 50도 이상 굽혀지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무릎이 아까 그림으로 설명드렸듯이 많이 굽혀질수록 무릎 앞쪽에 로딩이 더 많이 실리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내려가지 않고 한 뭐 4, 50도 정도만 굽혀서 운동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림처럼 벽에 기대서 이제 서주신 다음에 발은 한 30에서 50cm 정도 길이로 적절한 길이로 앞으로 위치시켜 주신 다음에 무릎을 구부리면서 천천히 내려가 주시고 적절한 한 4, 50도 정도 각도까지 내려오면은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유지하신 다음에 천천히 올라오시는 것을 반복해 주시면 무릎 앞쪽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대퇴사두근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인데 브릿지 운동이에요. 이렇게 그림처럼 똑바로 누워서 무릎을 한 90도 정도로 구부려 주시고요. 90도 정도로 구부린 상태에서 발은 골반 넓이 정도로 벌려 주시고 복부에 힘을 주면서 어깨, 골반, 무릎이 일직선이 되도록 이제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엉덩이 근육에 힘이 딱 들어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적절한 그 긴장도를 느껴주시면서 2에서 3초 정도 유지하신 다음에 천천히 내려오세요. 이거를 이제 10번에서 15번 정도로 3세트 정도 시행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다음은 이제 고관절 외회전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인데 클램쉘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림처럼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45도 정도로 굽혀 주시고요. 골반이 뒤로 넘어가지 않게 잘 잡아 주시고 위쪽 무릎만 발바닥을 붙인 상태에서 위쪽 무릎만 위로 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위쪽에 있는 엉덩이 쪽에 고관절의 외회전근을 좀 강화시키는 운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5번에서 20번 정도 반복해서 3세트 정도 시행을 해 주시면 좋고, 근력이 약하실 때는 맨몸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맨몸으로 해도 충분한데 이제 그 근력이 좀 되시거나 좀 근력이 많이 느신 경우에는 무릎 사이에 이렇게 밴드를 걸어서 하시면 효과를 더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햄스트링이랑 종아리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인데요. 사진처럼 벽을 잡고 서서 한쪽 앞쪽 무릎을 좀 구부려 주시고 반대쪽 다리를 뒤로 뻗어서 일자로 이제 뻗어 주시면 여기 종아리 뒤쪽 근육하고 허벅지 뒤쪽이 쭉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10에서 20초 정도 쭉 늘어나는 느낌을 천천히 유지해 주시고 이거를 한 3에서 5세트 정도 반복해 주시면 좋고, 조금 더 가까이 서서요. 발바닥을 벽에 대고 서시면 여기 종아리 쪽에 더 긴장도가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몸을 앞쪽으로 조금 더 기울여 주시면 뒤쪽이 딱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에서 20초 정도 유지해 주셨다가 풀어 주시는 거를 3에서 5세트 정도 반복해서 시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무릎 바깥쪽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무릎 바깥쪽도 달리고 나서 흔하게 통증이 발생하는 부위 중에 하나고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은 이제 장경인대 증후군입니다. 장경인대 증후군이고 대퇴 이두건염이나 외측 반월상 연골판의 파열에 의해서 통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각각의 질환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장경인대 증후군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에요. 바깥쪽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고, 장경인대라고 하는 게 장은 이제 장골을 이야기해요. 골반에 있는 장골을 이야기하고, 경은 이제 경골, 무릎 아래쪽에 있는 경골을 이야기하는데, 장골에서부터 경골까지 바깥쪽에 이어지는 구조물이에요. 장경인대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는데, 이게 이제 달리다 보면은 반복적인 마찰과 부하에 의해서 염증 통증이 유발이 될 수가 있어요. 골반 쪽보다는 무릎에 가까운 쪽에서 발생을 하는 경우가 흔하고 관절선의 약간 위쪽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장경인대 증후군 환자분들은 어디가 아프세요라고 이게 질문을 하면 손가락으로 거의 이게 짚을 수 있을 만큼 부위가 특정되는 특징이 있고요. 바깥쪽에 찌릿한 통증이 발생을 하는데 처음부터 아프진 않아요. 달리기를 하다가 뭐 예를 들면 한 2-3km 정도 뛸 때부터 이제 통증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고, 내리막에서 더 안 좋은데요. 장경인대가 무릎이 한 30도 정도 굽혀졌을 때 압력이 제일 많이 받아요. 압력을 제일 많이 받아서 내리막에서는 그러한 동작들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평지나 오르막보다는 내리막에서 더 악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퇴 이두건염인데, 대퇴 이두건이라고 하는 거는 햄스트링 그 근육 힘줄 중에 뒤 바깥쪽에서 오는 힘줄이거든요. 여기 비골근 머리 쪽에 비골두 머리 쪽에 이렇게 부착되는 그런 힘줄이고, 무릎을 구부려주는 햄스트링이기 때문에
무릎 굴고 갈 때 저항을 주는 동작을 하면 통증이 악화되는 통증이 있어요. 이거는 그 장경인대 증후군하고는 반대로 계단을 오르거나 언덕에서 힘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르막길에서 더 악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바깥쪽에 반월 연골판의 파열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런 외상이나 이런 이벤트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바깥쪽으로 이제 관절선 쪽으로 날카로운 찌르는 통증이 발생을 하거나 기계적인 걸림 증상이 발생하고, 걷다가 막 무릎에 힘이 풀리는 증상이 있을 때는 반월 연골판의 파열을 좀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깥쪽 통증의 원인도 가장 기본적으로는 과도한 달리기인 경우가 많고요. 많이 달려서 장경인대 마찰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염증과 통증이 유발이 될 수가 있고요. 고관절의 근력이 약한 경우에는 무릎으로 그만큼의 로딩을 더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근력의 약화도 바깥쪽 통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반형 연골판인 경우에도 이제 통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이 연골판이 바깥쪽에도 있고 안쪽에도 이렇게 있어요. 이게 겉에 테두리 쪽으로 이렇게 두꺼운 모양이고 가운데 중심부 쪽은 이렇게 비어 있거든요. 이렇게 비어 있어야지 대퇴골이 이렇게 볼록하게 둥글게 생겼는데, 이 둥근 대퇴골이 이제 굽혔다 폈다 하는 움직이는 마찰이 일어날 때 가운데 부분이 비어 있어야 합이 잘 맞을 수가 있어요. 이게 정상의 모양인데, 원반형이라고 그래서 가운데가 비어 있지 않고 이 그림처럼 가운데까지 다 차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원반형 연골판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없어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더 차 있으니까 굽혔다 폈다 하는 과정에서 쉽게 찢어질 수 있는 원인을 좀 제공할 수가 있고, 착지 시에 무릎이 비틀어지거나 꺾이는 경우에도 연골판의 파열을 좀 유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의 치료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휴식이에요. 휴식을, 운동량을 줄이고 냉찜질을 하면서 소염 진통제를 먹으면서 휴식을 충분히 취하여 주시는 게 좋고, 재활은 이제 장경인대 마찰이 일어난 경우에는 운동량을 조절을 하면서 스트레칭을 하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고관절 근력이 약화된 원인에 대해서는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꾸준히 시행을 해주시고, 착지가 비틀리는 것도 근력이 약화되어 있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충분한 근력이랑 균형 감각이 있으면 착지 시 비틀리는 경우가 잘 없는데, 이제 근력이 약화되어 있는 경우에 이러한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관절 안정화 운동을 꾸준히 시행을 해주면서 올바른 자세로 달리는 것을 이제 연습을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스트레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장경인대는 이제 홈롤러를 이용한 스트레칭을 많이 하는데요. 사진처럼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홈롤러를 아래쪽에 있는 허벅지 바깥쪽에 위치를 시켜주시고요. 반대쪽 팔하고 다리로 체중을 이렇게 지탱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탱을 해주시면서 골반에서부터, 아까 장경인대가 골반에서부터 무릎까지 이어지는 구조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위를 이쪽으로 갔다가 머리 쪽으로 갔다가 다리 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폼롤러를 계속 그 장경인대 쪽을 이렇게 압박을 가해주면서 스트레칭을 하는 건데요. 더 아픈 부위가 있어요. 염증이 있는 부위에서 더 통증이 유발되는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에서 바로 올라가지 마시고 더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하면서 눌러주시면 치료 효과를 좀 높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하는 걸 천천히 반복을 해서 시행을 해주시고, 30에서 60초 정도를 한 세트로 2, 3세트 정도를 보내드리고요. 이거는 달리기 전에 하는 것보다 달린 이후에 하는 것이 치료 효과를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주사가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술은 거의 시행하지 않는데, 연골판이 파열이 동반된 경우에는 파열의 위치나 모양에 따라서 봉합술이나 부분 절제술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무릎 안쪽 통증인데요. 안쪽이 아플 때 대표적인 질환은 거위발건염, 그리고 연골판의 파열, 연골연화증이나 퇴행성 관절염 등이 있는데, 거위발건은 아까 그 대퇴 이두건염이랑 마찬가지로 햄스트링 힘줄인데, 이거는 이제 무릎 안쪽으로, 허벅지 안쪽으로 내려오는 힘줄이고요. 이거는 이제 부착 부위가 무릎 관절선 약간 아래쪽이기 때문에 관절선 약간 아래 안쪽에 발생하는 통증인 경우에 흔한 원인 중에 하나이고, 이것도 이제 많이 써서 그런 거예요. 내가 쓸 수 있는 근력 근지구력을 넘어가도록 많이 사용했을 때 과사용에 의해서 염증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연골판이 안쪽에도 있고 바깥쪽에도 있어요. 안쪽에 있는 연골판이 찢어지게 되면은 통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외측 연골판이랑 마찬가지로 좀 외상 비틀어지는 거나 꺾이는 이벤트가 있었던 경우가 많고요. 특정 각도나 동작에서 찌르는, 관절선 안쪽으로 좀 찌르는 통증이 특징이고, 기계적인 걸림 증상이나 자극 증상이 나타나면서 힘 풀리는 증상이 있으면 연골판의 파열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연골연화증과 퇴행성 관절염인데요. 연골연화증은 이것도 이제 과도한 사용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 대부분 뭐 시큰거리고 좀 뻐근하다는 느낌이거나 붓고 무거운 느낌이 있다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이거는 이제 많이 썼을 때 아프고 휴식 시 완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릎 안쪽 통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모든 부위에 마찬가지로 과사용, 많이 써서 그런 거고요. 다리 정렬이 안 좋은 경우에 흔하게 좀 안쪽 통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리 정렬이 똑바른 사람보다 안짱다리인 특징이 많이 있어요. 안짱다리가 많은 특징이 있는데 안짱다리 오다리인 경우에는 그 체중이 부하될 때 가운데로 지나면 안쪽과 바깥쪽의 체중이 골고루 잘 분산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안짱다리 오다리는 체중이 안쪽에 더 많이 실리게 되면서 이제 부하가 더 많이 실리게 되고 이래서 이제 퇴행성 변화가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안쪽의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비틀림 등의 외상이 있는 경우에는 뭐 인대나 연골판에 손상이 되면서 그 안쪽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의 질환에 대한 치료를 살펴보면 거의 발건은 이제 유연성을 잘 회복해주고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게 치료의 핵심인데요. 초기 치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활동을 줄이고 소염 진통제를 먹는 게 초기 치료가 될 수 있겠고 여기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시행을 해주면 거위발건염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림처럼 벽 가까이 이제 엉덩이를 최대한 가깝게 위치를 시켜주면서 한쪽 다리를 벽에 올리고 무릎을 그 유연성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펴주시는 거예요. 최대한 펴주시면 여기 허벅지 뒤쪽에 늘어나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이 상태로 30초 정도 유지하는 거를 3에서 5세트 정도 반복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 다음은 이제 내전근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이에요. 이 사진처럼 발을 붙이고 양반다리 하는 자세로 이제 앉아가지고요. 양쪽 무릎을 바닥 쪽으로 더 내려주시는 거예요. 바닥 쪽으로 최대한 붙여주시면서 상체를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로 앞으로 숙여주시면 허벅지 안쪽에 있는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천천히 내려와서 20에서 30초 정도 유지해 주신 다음에 천천히 올라가시는 동작을 3세트 정도 반복해서 시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관절 강화 운동인데요. 앞쪽 통증이 발생했을 때 알려드렸던 브릿지 운동이나 클램쉘 운동은 안쪽 통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이니까 브릿지 운동과 클램쉘 운동을 반복해서 시행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다음은 이제 내측 연골판이 찢어진 경우에도 찢어진 위치나 모양에 따라서 수평파열 같은 경우는 그냥 지켜봐도 괜찮겠지만 방사형 파열이라든지 종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부분 절제술이나 봉합술을 시행해 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연골연화증이나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운동 강도를 조절을 해야 돼요. 아까 많이 쓰면 아프고 쉬면 나아지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정도에서 하시는 것이 좋고 근력 강화 운동이랑 체중 관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한데 근육이 강하면 똑같이 뛰었을 때도 전달되는 충격을 근육이 많이 받아주기 때문에 연골에 전달되는 부하를 줄여줄 수가 있어서 근력 운동을 열심히 시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 체중이 준다면 똑같이 뛸 때 무릎에 전달되는 체중이 그만큼 주는 거기 때문에 체중 관리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증 자체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물리치료나 주사치료를 시행을 해줄 수가 있고 통증의 정도나 손상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이제 대부분 이런 보존적인 치료로 충분한 경우가 많고요. 통증의 그 범위가 아주 보존적인 치료에 반응을 안 할 정도로 심하고 손상의 범위가 광범위한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무릎 뒤쪽 통증인데요. 무릎 뒤쪽에 통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햄스트링이나 종아리 근육에 이제 염자가 발생하는 경우 아니면 뒤쪽에 있는 연골판이 손상이 되는 경우 아니면 뒤쪽에 뭐 베이컨 낭종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요. 근육이나 힘줄의 염자 같은 경우는 명확한 외상력이 있어요. 뒤쪽에 좀 뚝하는 통증이나 뜨끔하는 통증이 있었던 경우가 많고 이제 무릎을 굽히는 동작에서 악화되는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쪽에 있는 연골판이 파열됐을 때 특징은 무릎을 굽히는 동작에서 뒤쪽에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무릎을 굽히는 동작에서 뒤쪽에 찌르는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기계적인 자극이나 걸림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베이컨 낭종이라는 게 무릎 뒤쪽에 발생하는 물주머니거든요. 물주머니인데 이게 여기 자체에서 물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뒤쪽에 있는 반막건이랑 비복근의 내측두 사이에서 물이 새서 생기는 거예요. 원래 그 힘줄 두 사이에 물이 안 새는 게 정상인데 틈이 생기면서
앞쪽에 있는 관절액이 새는 거예요. 관절액이 새서 거기에 물이 고여서 발생을 하는 질환인데 얕은 부위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뒤쪽에 오금 쪽에서 뭐가 만져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뒤가 좀 묵직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좀 경미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크기가 커지거나 압력이 높아져서 파열이 되는 경우에는 급성기로 이제 많이 종아리 쪽으로 그 물이 내려가기 때문에 많이 붓고 통증이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릎 뒤쪽 통증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휴식이 제일 중요하고요. 대퇴사두근이나 햄스트링을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 원인 질환에 따라서 연골판이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손상된 위치나 모양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을 하거나 봉합술이나 절제술 등의 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베이컨 항종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렇게 앞에서 물이 새서 생기는 거라 그랬는데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별로 증상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지만 크기가 막 5cm 이상 되는 경우에는 없어야 되는 게 그 위치에 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주변 조직을 좀 누르면서 압력이 가해지고 뭐 통증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감압술이나 절제술 등을 고려를 할 수가 있고요. 근육이나 힘줄이 그 손상이 발생을 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구목 고정을 하거나 냉찜질을 하면서 근육이 나을 때까지 충분히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뭐 각각 부위에 대한 뭐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게 운동량을 적절하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운동량으로 하시는 게 중요한데 뭐 1kg는 되고 3kg는 되고 이렇게 숫자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근력이 좋고 관절도 좋고 이러신 분들은 더 많이 뛰셔도 괜찮아요. 어떻게 조절을 하시면 되냐면 누구나 많이 걷고 많이 뛰면 힘든데 휴식을 해서 금방 좋아지는 통증이면 다 괜찮아요. 5분, 10분 내로 충분히 휴식을 해서 금방 나아지는 통증이면 괜찮은데 이 정도 뛰었더니 무릎이 많이 붓는다던가 아니면 다음 날까지도 많이 아프고 힘들다 그러면은 연골이 더 손상되고 기질적으로 뭔가 손상을 유발하는 뭐 원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조절하시는 것이 좋고요. 아까 올바른 자세로 하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뭐 100m만 뛰고 끝내겠다 이런 게 아니고 달리기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보통 장거리 달리기를 많이 반복적으로 시행을 하시기 때문에 너무 큰 보폭으로 하지 마시고 작은 보폭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고 근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릎 주변의 대퇴사두근이 가장 중요하고 엉덩이 근육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무릎 주변 대퇴사두근과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 꼭 병행해서 시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햄스트링이나 종아리 근육, 뭐 대퇴사두근을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시면서 시행을 하시는 게 달리면서 무릎의 통증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래도 무릎 통증이 달리고 나서 무릎에 통증이 발생했을 때 병원에 가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특징이 있는 경우에는 뭔가 기질적으로 상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꼭 진찰과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데 무릎이 많이 붓거나 열감이 심한 경우에는 뭔가 기질적인 원인이 발생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가셔서 진찰을 해보시는 것이 좋고 외상의 이벤트가 있었다면은 이것도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뭔가 찌르는 기계적인 자극이나 장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연골판의 파열 등이 발생을 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진찰을 받아보시는 경우가 좋고 불안정성이 있거나 발을 딛지 못할 정도로 아프거나 휴식을 하는데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달리기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좋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달리기만 한다면 무릎에 손상 없이 좋은 장점을 잘 취할 수가 있겠는데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나쁜 자세로 하고 있거나 많이 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처음부터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시면서 점진적으로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늘려가시는 것이 좋겠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달리기만 하시지 말고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시면서 운동량을 조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다 마쳤고요. 질문 올려주신 것들 보면서 답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뭐 궁금해 하신 것들 있으면은
올려주시면 확인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MZ 세대님께서 32살이 32살이신데 스쿼트도 잘했고 등산도 잘하셨는데 연골판 절반 정도가 찢어지는 일을 겪고 불편을 겪으신 거 보니까 스쿼트 러닝을 못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스쿼트나 러닝은 자체는 좋은 운동이에요. 좋은 운동인데 스쿼트도 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너무 깊게만 안 내려가시면 대부분 괜찮거든요. 깊게 내려가는 스쿼트는 근력 강화를 위해서는 도움이 많이 되는데 너무 깊게 내려가시면 밸런스를 잘 못 맞추면 이게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골판에 뭐 손상을 유발한다든지 이런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깊게 내려가시지 말고 하프 스쿼트 정도만 하시면 50도 이상 내려가시지 않으면 대부분 뭐 통증이나 손상을 유발하진 않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시는 거는 좋고요. 러닝도 걱정하실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논문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러닝도 적절한 강도로 한다면 꼭 무릎에 손상을 유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앞서 말씀드린 거에 잘 맞춰서 근력 운동도 하시고 스트레칭도 꾸준히 하시면서 통증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는 달리기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같은 분이 질문 주셨는데 스쿼트를 하는데 왼쪽 무릎 앞쪽에 통증이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자세는 이제 다리 넓이 넓게 벌리면 괜찮은데 연골판에 찢어지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밸런스가 무너질 때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밸런스를 잘 맞춰서 하시는 거는 괜찮고요. 무릎 앞쪽 안쪽에 통증이 발생하는 거는 뭐 연골판의 파열의 뭐 전형적인 증상은 아니라고는 할 수 있는데 일단은 통증을 유발하는 자세는 뭔가 잘못되어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느껴지는 범위로 하시지 말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벽에 기대서 하는 하프 스쿼트 정도를 하시면 뭐 스쿼트 뭐 연골판이 찢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 없이 충분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뚜껑 밥송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인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가 일어나려고 하면 앞쪽이 아프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도 그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쪽이 아플 때의 특징이 중에 하나예요. 뭐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체중이 많이 실리는 동작에서 통증이 좀 발생을 하거든요. 그 말씀드리는 그 바닥에서 일어나는 동작은 무릎에 힘이 더 많이 실리는 체중이 더 많이 실리는 동작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통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증이 발생하시는 동작은 어쩔 수 없을 때 말고는 피하시는 것이 좋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벽에 기대서 하는 하프 스쿼트라든지 엉덩이 근육의 강화 운동이라든지 뭐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 종아리 쪽에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시면서 하시면 한 번에 좋아지진 않겠지만 서서히 그런 바닥에서 일어나시는 동작들도 더 수월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있을 때는 해당 동작을 좀 피하시는 게 좋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 뭐 이런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서 하시면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더 수월해지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목욕탕에서 미끄러지셨는데 통증이 심해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셨고 무릎을 둥글게 감싸는 힘줄이 끊어졌다고 설명을 들으셨는데 1년 정도 쉬시니까 다시 다친 아픈 무릎이 일단은 무릎 안쪽이 1년 정도 운동을 쉬시면 근력이 많이 빠져 있을 거예요. 그거 자체로도 일상생활에나 이런 그 동작들에서도 통증이 좀 발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근력 운동이랑 스트레칭 운동을 좀 시행해 보시고 그래도 아프시면 저런 설명드린 운동을 하시는데도 아프시면 일단은 정형외과 쪽으로 가셔서 좀 체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힘줄이 약해졌다는 거는 뭐 근력 운동을 통해서 충분히 강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른 기질적인 원인이 발생한 건 아닌가에 대해서 휴식을 하고 운동을 병행을 하는데도 아프시면 일단은 정형외과 병원에 가셔서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쿼트를 150kg로 5번씩 5세트를 하는데 스쿼트 150kg는 굉장히 뭐 무게가 많긴 한데요. 저는
뭐 역도 선수나 이런 뭐 전문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150kg 5세트 충분히 하셔도 되죠. 하셔도 되는데 밸런스만 잘 맞춰서 하시면 근력 운동에는 좋습니다. 저렇게 꾸준히 운동을 하시고 옆에서 뭐 자세도 계속 봐주시고 운동 보조해 주시는 분도 있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이제 운동에 익숙하지 않고 근력이 약하신 분들이 막 너무 처음부터 과도한 뭐 그 무게나 이런 거에 욕심을 부려서 하시는 거는 무릎에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저는 너무 운동의 핵심은 너무 빠른 시일 안에 빨리 뭐 무거운 무게를 많이 드는 게 아니고요. 부상을 예방을 하면서 점진적인 강화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무게에 너무 숫자 자체에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익숙해지면 조금씩 늘려가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협착증 환자는 달리기를 하면 안 되나요?라고 하셨는데 협착증이 있으면 협착증의 특징 중에 하나가 파행이 있는 거예요. 장거리를 걷거나 했을 때 협착증의 증상이 더 다리 쪽에 통증을 유발해서 쉬었다 가야 되는 이런 파행을 유발하는 게 협착증의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래 달리기를 하시는 거는 뭐 증상이나 허리 쪽에는 좀 증상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텐니도리님께서 한 달 전에 길에서 넘어지셨다는 것 같고 어깨뼈 골절이 되셨고 수술을 받으셨고 한 달 정도 되셨는데 넘어질 때 무릎도 같이 다치셨는데 무릎이 아직까지 아프시다 그러면은 다치신 지 한 달이 된 거고 무릎을 꿇거나 바닥에 닿으면 통증이 심해지는데 엑스레이가 괜찮으면 일단은 명확한 골절이나 탈골이 없다는 의미를 이제 거를 의미하는데요. 이제 한 달이 됐는데도 무릎이 많이 아프신 거는 뭐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어깨가 골절이 될 정도로 아팠으면 그때는 어깨가 아파서 무릎을 잘 이제 신경을 못 쓰고 있다가 무릎에 이제 어깨가 나아지시면서 통증을 느끼시는 건데 단순한 타박상에 의한 통증도 뭐 1, 2주 정도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한 달이 되도록 많이 아픈 동작이 이제 지속이 된다면 뭔가에 기질적인 원인이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닌지에 대해서 MRI 같은 검사를 좀 시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게 엑스레이는 몇 번 찍어도 뼈에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 엑스레이는 말씀하신 것처럼 뼈를 보는 검사예요. 뼈를 그림자로 보는 검사이기 때문에 엑스레이가 괜찮다고 해서 뭐 연골이라든지 반월상 연골판이라든지 뭐 힘줄이라든지 인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는 없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는 이상이 없는데 내가 증상이 치료를 받아도 휴식을 해도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제일 권해드리는 검사는 MRI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MRI에서도 뭐 특별한 이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크게 걱정 안 하시고 증상에 대한 치료만 하셔도 괜찮은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연골이라든지 연골판이라든지 인대라든지 이렇게 기질적인 원인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확인을 위한 검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엑스레이에서 이상이 없는데도 계속 아프시면 MRI를 찍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발을 힘있게 차서 바깥쪽으로 뻗다가 무릎 아래 다리가 바깥쪽으로 튀어나가는 듯한 적이 있는데 이후로 찌릿한 통증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의 외상의 이벤트가 있으셨던 거잖아요. 강하게 차는 과정에서 뭐 연골판이라든지 인대라든지 아니면 뼈끼리 좀 충돌이 있었다든지 이런 뭔가의 기질적인 원인이 발생을 했을 수가 있거든요. 엑스레이 찍고 뭐 이상 없다고 듣고 치료 받으시면서 빠르게 나아지고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 달 이상 뭐 이렇게 통증이 나아지지 않고 계속 불편하다 하시면 그때는 MRI 같은 검사를 좀 시행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 병원에 가시면 그 만난 의사 선생님께서 신체 검진 같은 거랑 뭐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들을 하실 텐데 거기에서 이제 특정되는 질환이 의심이 되는 게 있으면 아마 검사를 권유하실 거거든요. 그때는 MRI 같은 검사를 좀 시행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40대 남자분이신데 3년 전에 안쪽이 뜨끔했고
일어나지 못했는데 다행히 증상은 좀 좋아지셨고 몇 년 동안 안쪽이 욱신거리는 통증이 있다. 근데 MRI 상에서는 이상이 없었고 허벅지가 다른 쪽에 보기에도 얇다. 허벅지가 얇으신 거는 이제 아프신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아프면 본능적으로 사용을 계속 줄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용이 안 되면서 근육에 적절한 자극이 주어지지 않으면서 빠졌을 가능성도 있어요. 빠졌을 가능성도 있어서 저는 근력 운동은 무조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하시는 게 좋은데 허벅지 안쪽 근육이 빠져 있으면 뭐 대퇴사두근 중에서도 내측 광근이나 이렇게 가장 핵심적인 근육이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렇게 약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프도록 많이 걷거나 뭐 뛰는 거는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저런 상태에서는 체중 부하를 많이 안 하면서 할 수 있는 뭐 실내 자전거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서서히 많이 좋아지시면 괜찮은데 만약에 그런 거를 해도 근육이 안 생기고 힘 자체가 안 들어가는 거라면 뭔가 신경이라든지 이런 게 손상돼도 근육이 위축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 같은 거를 좀 고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본에서 줄기세포 주사를 맞으면 하나같이 관절 통증이 사라져서 몇 천씩 쓸만한 가치가 있다는데 30대 초반부터 줄기세포를 맞으면 어떨까? 연골재생에 도움이 될까라고 하셨는데 줄기세포 주사는 무릎 관절염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주사는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 또 시행을 하고 있어요. 골수 줄기세포를 이용한 주사도 시행을 하고 있고 뭐 지방 줄기세포를 이용한 줄기세포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연골 그 관절염이 있을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때 연골 연화증이 있을 때 증상에 대한 도움은 되실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통증이 완화되고 뭐 붓기가 빠지고 이런 거에는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그 연구 결과로도 밝혀진 이제 증명된 결과가 있는 치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골이 재생이 되냐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 줄기세포를 통해서 연골 재생술 수술을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럴 때는 연골 재생술을 시킬 수가 있는데 줄기세포 주사를 맞는 것만으로 연골이 재생되냐 그러면 그런 거는 증명을 하지 못했거든요. 아직까지는 줄기세포 주사만 맞는다고 연골 재생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도 결론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관절 연골이 상해 있고 이런 관절 통증에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실내 자전거 30분 정도 타신 이후에 안쪽 무릎이 굽힐 때나 걸을 때 약간 무거운 느낌이 드는데 괜찮나요? 하셨는데 자전거는 무릎 연골 자체는 크게 부담이 안 되는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엉덩이로 체중을 받쳐준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무릎에 쿵쾅거리는 체중 부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연골에는 큰 부담이 없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릎 안쪽이 굽힐 때나 걸을 때 약간 무거운 느낌이 드는 거는 아마 그 거위 발건이나 이런 쪽이 힘줄 쪽에 조금 로딩이 많이 가해져서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쉬어서 금방 좋아지는 통증이시면 괜찮은데 이런 느낌이 계속 되시면 뭐 30분에서 조금 로딩을 줄여보셔도 괜찮아요. 그 실내 자전거의 강도를 좀 낮춘다든지 아니면 뭐 10분, 20분 정도로 좀 시간을 좀 줄여서 시행을 보시면서 그런 통증이 유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의 답변은 다 드린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달리기와 무릎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달리기는 충분히 좋은 운동이고 알려드린 그런 주의점들에 주의하시면서 달리기 운동을 하시면 여러 가지 장점을 잘 취하면서 무릎의 통증과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